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오지님이 준비하셨죠? 네네, 저도 영화를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네. 또 나왔다 타령. 저는 방금 소개해주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완전 좀 반대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찐이다, 오히려 씁쓸하고 찐. 공허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영화를 한 편 가져와 봤습니다. 공포 영화인가요?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유와 마찬가지로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휴가 때 되게 숨 막히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좀 쫄깃쫄깃함을 좀 느껴야 되나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조던 필 감독의 어스라는 작품입니다. 겟아웃으로 유명한 네, 감독이죠. 조던 필 감독은 원래는 코미디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키앤필 그 듀오의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키앤필 검색하시면. 그래서 코미디언 출신이고 막 스탠딩 코미디라거나 꽁트라거나 이런 거 많이 했던 코미디언인데 겟아웃이라는 영화 장편 영화 데뷔를 통해서 세상에 그쵸. 영화 진짜 감독으로 파괴적이었죠 정말. 이름을 알린 일명 한국 이름 조동필 감독이고요. 조동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구수하다. 조동필 감독. 마동석 친구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겟아웃이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네. 한국 팬들이 소식을 듣고 요청을 막 강력하게 해서 한국 개봉까지 이어졌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 후속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겟아웃만큼이나 좀 충격적이고 되게 묵직한 작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겟아웃에 비해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아니, 너무 포스터가 알려드리고 무서워요. 포스터부터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소름. 눈이 너무 막 정말 400안이 막 돼가지고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우선 이게 되게 줄거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줄거리부터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주인공은 이제 흑인 여자예요. 조던 필 감독 영화에는 대부분이라긴 두 편이네요. 흑인 주인공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네. 아들레이드라는 흑인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이 아들레이드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겪고 이제 어렵게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고향 해변에 휴가를 떠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해변에서 어느 날 밤에 그 가족이 있거든요. 아들라이드와 남편과 두 자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쉬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마당에 그 가족과 똑같은 가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루엣이나 어떤 모습이 그 똑같은 마치 도플갱어 같은 각각의 쌍둥이 같은 사람들이 네 명이 손을 잡고 이 아들레이드 나 벌써 추워지는 집에 것 같아. 앞마당에 나타납니다. 하필 왜 휴가 가서 그런 일을 당해? 그 실루엣이 상당히 공포스러워요. 첫 등장이 너무 무서워요. 소름.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그 해변에서 약간 불길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그 공포감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에서 그 쌍둥이들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쌍둥이들이 집에 이제 침입을 해서 이 아들레이드의 가족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왜?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제 아들레이드 가족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도망치겠죠? 이유는 몰라. 왜인지 모르지만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나도 얼떨결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도망가는데 이 쌍둥이들이 나타난 거는 이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옆집도 그 옆집도 그 동네가 다 날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무서운 요소는 이 쌍둥이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그 점프수트를 입고 막 동네가 난장판이 돼서 이 쌍둥이들이 자기의 그 원본을 막 죽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륙전이 그 겟아웃에 비해서 잔혹성은 그러게. 비교가 안 되는 수입니다. 맞아. 겟아웃은 엄청 사력전이 있진 않지. 그쵸. 그냥 그 약간 징그러운 장면이 클라이막스에 있긴 약간의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말 그 진짜 과정에서 무섭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되게 무서워서 그랬고 두 번째는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요. 왜 도대체 얘네는 저럴까? 누구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여야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야, 이거 지난주에 책디가 소개한 회색 인간 같은 그렇죠.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기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 너무 조금 있네요. 기계예요. 설정으로 일단은 사람을 쪼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그러네. 숨 막히는 그 분위기 심장이 아파요. 정말 그 쫄리는 맛에 이제 그 오락적인 재미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빨간 옷 입고 쫓아오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데 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가 뒤에 가서 조금씩 풀려지는데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 감독은 항상 그런 걸 숨겨놓나 봐요. 겟아웃도 정말 그랬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알게 되면서 이제 결국 가족들이 같이 도망을 치러 가는데 또 이제 소름 돋는 결말이 이어집니다. 스포일러? 제가 스포를 약간 막기 위해서 이 뒷부분의 그래.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잠깐 아껴놓을게요. 음. 근데 이게 이 겟아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자체가 한편의 거대한 약간 알레고리라 그러죠. 이렇게 상징이 있는 우화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겟아웃에서 사슴 이런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토끼라던가 뭐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성경 구절이라던가 뭔가 작은 장치들의 상징을 엄청 풍부하게 사용했고 그 연출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와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래. 약간 찾아보게 찾아보게 만든 되는 영화들이 이런 영화구나. 작품들 있잖아요. 그 뭐뭐 해석, 뭐 상징. 결말 해석, 상징 이런 거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엄청 찾아보면서 그 내가 본 기억 장면들을 해석하려고 되게 애를 썼고 실제로 그래서 N차 관람을 하거나 이런 해석을 나름대로 나누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겟아웃 좋아하셨다면 비슷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겟아웃을 무서워했다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겟아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더 무서워 보여.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겟아웃도 최근에 보고 이것도 봤는데 겟아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자체가 인종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겟아웃도 감독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하면 대부분 그런 개그 코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 조던 필 감독은 겟아웃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인 어떤 시선들을 거리낌 없이 다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그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겟아웃에서는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데 음악이 엄청 효과랑 그러니까 맞아요. 음악도 음악이고 음향 효과도 효과로 되게 많이 썼는데 이 영화도 그런가요? 이 영화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깜짝깜짝 놀랐어요. 영화만 음악들마다 보다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오씨 뭐 이거 깜짝 놀라고.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 예로 어떤 장면에서 그 쌍둥이들한테 죽음을 당하는 어떤 옆집 식구가 있는데 거기 인공지능 비서가 있어요. 그 스피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네. 어디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하면 걸어주는 그게 있는데 자기가 막 공격을 당하니까 콜 더 폴리스 이렇게 외쳐요. 그때 음악으로 Fuck the Police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와요. 인공지능이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게 되게 소소한 또 코미디적인 요소가 아이고. 이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잘 녹아 있고요. 그래서 겟아웃의 참신함이 더 컸다면 이 영화는 어떤 쫄깃함, 액션 이런 게 더 극대화된 작품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요. 진짜로 저는 공포 영화 아예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가 어떤 게 싫은가요? 쫄리는 느낌? 나는 이걸 왜돈 주고 보는지 모르겠어. 약간 놀이기구 왜 돈 주고 타냐 이런 마음처럼 놀이기구는 알아. 놀이기구는 할 수 있어요. 놀이기구는 할 수 있는데 2시간의 공포. 그러니까 2시간의 공포. 제가 그래서 겟아웃도 되게 큰 맘 먹고 봤거든요. 아. 약간 의무감 가지고 봤어. 워낙 명작이라고 겟아웃도 명작이라고 무서웠는데. 해서. 근데 겟아웃은 사실 보고 나선 괜찮았어요. 이게 진짜로 정말 어떤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생각하게 보여내기 위해서 한 하는. 거였는데 막 귀신 영화라고 흔히 부르는 네. 그런 것들 아예 못 보거든요. 아 무섭다. 얘기만 들어도 벌써 약간 PD 추워. 숙제예요. 보고 숙제예요. 싫어. 상징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네. 저는 이런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은 게 극장을 나서는 순간 나 현실로 돌아왔어. 나 이제 괜찮아. 안심하게 돼. 이런 거 맞아요. 있는데 놀이기구 있다 땅으로 내려온 그치, 것처럼 그치. 나 이제 괜찮아 안전한데 이런 넷플릭스의 부작용이 이런 공포 영화를 집에서 익숙한 내 공간에서 보면 거기서 벗어날 그래, 데가 없는 맞아. 거예요. 그러네. 나한테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어. 난 이걸 이미 이불 속에서 봤는데 이불 이불 속에서 속으로 더 들어갈 안전한 수 곳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그래서 봤는데. 휴가 때 보면 되겠네요. 어디 그러니까요. 가서 다른 공간에서. 그렇죠.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곳에서 수 있는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역시 공포 영화 한번 또 때려주는 야, 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약간 기괴기한 작품들로 우리 내면에 지하실엔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 봐요. 들어가고 있네요. 이상해요. 여름엔 이걸 본다고 특별히 시원하진 않은데. 진짜로 우리 얘기하면서 아무거나 가져오자고 했는데 네, 짠 것처럼 어떡해, 이렇게 이거. 청량한 여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린 다 어두운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책플릭스.